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 꽤 오래전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다행히 이제 10월 정도에 최종 선고 공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제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구형은 1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조영남 씨가 조수 논란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갖고 자기 라디오에도 지금 안 나가고 등등 시간이 많아서 이제는 그림을 길게 그릴 수 있어서 조수 안 쓰고 혼자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처음에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자신 컨셉을 제공을 했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조수라고 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이다 아니다. 이걸 지금 현재 쟁점을 놓고 싸웠잖아요. 지금 현재 이 쟁점이 이게 쟁점이 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됐고 지금 조영남 씨는 지금 현재 공식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있게 됐으니 자신이 이제 컨셉을 잡고 실제로 자신이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더욱 자신의 그림이 풍이 좋아졌더라. 이렇게 자체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세계적인 트렌드인지 아니면 관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증언으로 나와서 이제 조영남 씨 증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요즘에 그렇다다. 살짝 뒤에 손만 터치하는 그게 그 사람의 작품인 거다. 이거를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반대로 만약에 누구 유명한 이 작가의 소설이에요? 그러면 다 남이 써주고 마지막에 사인만 자기가 쫙 해가지고 이거 내가 썼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관행이냐 사기냐 이 부분이 핵심을 보이고요. 증인들도 와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수를 안 쓰고 있고 또 조수를 쓴다 하더라도 그게 뭐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관행이 아니라고 또 화가가 나와서 증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라고 보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일이 좀 멀어요. 네,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네요. 글쎄요, 뭐 몇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무슨 사실조회가 있으면 저렇게 먼데 통상 한 달 내로 선고를 합니다. 예. 아마 좀 재판부도 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수 쓰고 또 현대 미술의 어떤 조류 경향이라든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니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도 골치 아픈 게 판사하기도 참 힘든 노릇이다 싶은 게 이게 과연 뭐 어찌 보면 예술 논쟁 아닙니까?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예술이냐 사기냐. 예를 들어서 국민 그냥 보편적 정서법에 보면 뭐 조영남 선생이 워낙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지만 박상은 정치평론한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 그래서 화토가 아니고 달을 그려야겠다. 달과 단풍 뭐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전문 화가를 모아서 그려라. 마지막에 붙었지만 내가 해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이다. 이게 보편적 국민들은 잘 수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명한 셀리브레이트이자 예술평론가 진중권 씨도 조영남 씨도 어제 적극 증인으로 또 출석했어요. 디펜스를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소리다. 지금 서양이나 뭐 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다시 그려주는 그 실력 있는 화가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까지 의견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판사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보면 야 정말 판사 노릇하기도 힘들겠구나. 이게 과연 이 문제, 이게 예술 논쟁 또 현대 미술 논쟁을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달을 선고 기일을 잡는 거는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사실 조사 결과를 기다릴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올 때까지 재판은 구형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주, 3주 내에 선고 기일을 잡고요.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재판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2년 끌어왔죠. 지금 재판 중간에 한번 선고기를 잡아놓은 거를 재개를 하는 그렇죠, 경우거든요. 검찰은 그대로 다시 1년 6월을 구형을 하고 재판이 종료된 상황인데 판사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진중권 씨 같은 경우 나와서 이거는 서양 조율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 노릇 어렵다 지금 말씀을 했는데 판사들이 이제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지금 잡아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 씨가 작품은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작품들은 800%, 100%도 아니에요. 800%, 1000% 조영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중권 교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워낙 유명 논객이니까 이제 어떤 예술 논쟁에서 진 교수의 입장은 저러하다. 근데 이제 이 진중권 교수가 조영남 측 증인으로 나온 거고요. 검찰 측 증인은 또 최경선 화백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게 회화계에서는 저렇지가 않다. 붓터치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가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그리는 거지 조수가 그려준데 한 뭐 90% 이상 그렸는데 10% 정도의 붓터치를 하고 이건 내 작품이라고 하면 이게 사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회화 화가들이 많은데 조수가 다 그려준다? 모르겠어요. 술 먹으면서 작품 구상 얘기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 그림 스케치가 어때? 라고 하는 걸 자문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붓을 들고 내 그림에 칠을 한다? 청경제 화백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수가 그린 거 가지고 좀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작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이게 천화백의 작품이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도 다투고 있는 그렇죠. 시대에 무슨 얘기야 다 조수가 그려. 그래서 이 지금 법정 외에 어떤 논란이 또 있냐면 조영남 화백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미술계의 공공의한 관행이다. 네. 그랬더니 화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걸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기각이 됐죠, 최근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잖아요. 예전에 강영석 변호사가 뭐 아나운서들은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누구를 특정해서 명예훼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화가들은 다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전에서 조수가 90% 그렸는데 스승이 딱 붙어칠해서 국전에 대상 받고 이럽니까? 이렇지가 않거든요. 현행 미술계가. 그래서 관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 조수 쓴다라고 진 교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나라 화단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과도한 주장이다.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흐름도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에 있지만 팝아트 그런 건 능히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회화에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이 논쟁 오래 끌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조영남 씨가 직접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영남 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처음에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관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수 안 쓰고 묵묵히 창작 활동하는 화가들한테는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 들고 미안한 마음 들고 100번 사과 드리고 싶고. 10월에는 저렇게 사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기자들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됐으니까 나 사과할 일 없고 관행 맞고 네. 그다음에 혹시 자기의 그림을 팔아서 1억 8천만 원 편취한 거에 대해서 유죄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반성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구나. 이제 법정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조영남을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조금 배신감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미술단체에서 고발당한 게 자기가 더 무거운 짐이다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각하가 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풀어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유죄가 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실형을 한다거나 그래서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조영남 씨의 그림을 조영남 씨가 그린 것으로 믿고 산 사람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과연 조영남 씨가 이런 컨셉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 이 점에 착안해서 그림을 산 건지 아니면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산 건지 이게 지금 어떤 게 맞을지는 아마 이번 판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다른 각도가 있는 것이 박찬주 대장 사건, 그다음에 운전병 갑질 사건, 조영남 선생의 사건이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불거졌습니까? 이게 예술계의 흔한 관행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그린 사람에 대해서 조영남 선생이 따뜻하게 그 그린 값을 100만 원 받았다. 10만 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영남 선생이 그 자기 대신 자기 조수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했냐. 그랬다면 이 얘기가 애시당초 논란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조영남 선생도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도 한번 스스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어제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 참 이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유감이 많아요. 뭐냐면 조영남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작 작가들. 대작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작은 뭔가 이상한 뉘앙스이죠. 조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금액을 확정한 바도 없다. 내가 돈을 덜 줘서 그들이 금액에 불만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 거다. 진중권 교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아까 우리 강 차장님 얘기한 그 대목에 있어서 그림을 좀 살려면 알고 사야지.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인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여서 이거 조영남 그림 아니다라고 하면 그 그림 산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안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로 가는 것은 그 조영남 씨는 법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기서 무슨 성찰을 기대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왜 저렇게 최후 진술에 의해서 그렇게 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냐면 1억 8천 사기예요. 예. 그 제 각품은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봤을 때 사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1억 8천을 갚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초범일 거고요. 예. 당연히 그렇다면 집행유예 내지 벌금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뭐 저는 조영남 씨의 재산상을 잘 모르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부자이기 때문에 뭐 1억 얼마 정도 갚는 거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돈을 갚고 그 지금 자신의 자존심인 어떤 그림의 부분을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 저런 얘기 절대 못하죠. 예. 실형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혼자 시간이 많아서 그림을 혼자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좋은 그림 혼자 그려서 전시하고 물건 팔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판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0월 달에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어제 재판을 보면서 좀 씁쓸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